동시효과 구간 들어왔습니다. 오늘 개장까지 8분여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항상 요즘은 나스닥과 S&P 500 선물은 강보합 정도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간밤 미국장이 1%의 하락이었던 데 비해서 예상 체결지수 그래도 견조합니다. 코스피가 약보합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 지수 0.27%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2258.9포인트 선 호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1% 가까운 낙폭입니다. 0.91%의 하락, 673.94포인트 선 호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종목 전략 세우기에 앞서서 신기수 전문가의 어제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의 어제 종목은 방산 부품주였는데요. i3 시스템이 바로 그날 당일에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12.17% 고점 기준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어제 너무 빠르게 올라갔다 내려와서 요즘 다 그래요. 예. 미리 걸어놓으신 분들 아니면은 매도를 못 하셨을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면은 결국에는 이제 21,000원대의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조금 이제 약간 좀 격하게 소화하고 있지만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시간 좀 걸린 이후에 서서히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제 못 파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2만원대까지 서서히 상승이 나오면 2만원 위쪽에서 한번 팔아주시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18,000원대까지 또 빠지게 된다면은 재매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요즘 뭐 중국이나 중동 붙어야지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그래도 국내 이슈를 소화하면서 이 종목이 어제 하루 안에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윤 대통령의 스텔스 무인기 이 드론을 연내 생산하자라는 이 발언에 따라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적외선 센서 기업으로 움직였던 i3 시스템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동시호가에서 최원주 전문가님은 또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까요? 종목 전해주시죠, 전문가님. 네, 오늘 갖고 나온 종목은 바이옵트로입니다. PCB 전기 성능 검사에 사용되는 BBT 장비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PCB 산업이 전자기기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매년 성장하면서 검사 장비 수요도 동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산화에 대한 이제 수요 증가와 해외 시장 공략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 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요. 최근에 차트 움직임 보면은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계속적으로 요즘에 최근에 양봉이 뭐 한 5일 정도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추가 상승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5,900원, 손절가는 4,4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옵트로 PCB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바닥을 확인하는 양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가총액 400억 원대의 소형주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산화 수요 증가, 해외 시장 공략으로 인한 시장 점유율 상승 기대하면서 매수가가 시초가 이하고요. 목표가는 5,900원, 손절가는 4,400원 제시했습니다. 동시호가에서는 보합권이고요. 5,150원 선의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는 오늘 IT 관련한 소형주 주목해 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실까요? 예, 오늘 이제 TLB라는 종목을 골라봤는데 TLB도 PCB 관련주예요. 이 회사는 이제 PCB 중에서 특히 이제 그 메모리 모듈 기판 쪽으로 상당히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모듈 쪽으로는 상당히 앞서가고 뭐 새로운 어떤 기판 쪽도 만들면서 상당히 좀 앞서가는 이제 회사고 성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DDR5형 기판이 뭐 성장하겠죠, 당연히. DDR5 시장이 올해부터 이제 개화를 할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DDR5 쪽의 어떤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또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84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2배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분기로 보게 되면은 3분기 때 좋았다가 4분기 때 지금 30% 정도 깎인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역시 TLB 같은 회사도 어떤 그 반도체 업황 부진에 대한 부분을 받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단지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면서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올해도 연간으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10% 정도 작년보다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PER, 올해 연말 PER
5배 수준이라고 지금 잡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가격 메리트는 뭐 충분하다 보이고요. 차트 보시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 뭐 이런 그 박스권 정도 25,000원에서 18,000원 정도 사이에 박스권을 뭐 상반기 동안에는 좀 달리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매수는 살짝 좀 늘릴 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즘 좀 올라와가지고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 발표한 이후에 단기 모멘텀 소실로 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9,000원 이하에서 잡으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PCB 줍니다. DDR5 수혜주로 TLB를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실적 우려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실적의 전환, 턴어라운드 예상합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10% 성장할 것으로 보고 그동안 조정받은 만큼 밸류 매력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단기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 기다리자는 의견인데요.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1.3%의 하락으로 18,950원 선 호가되고 있고요. 매수가 들어갑니다. 19,000원 이하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7,000원을 제시합니다. 오늘 두 분 모두 IT주 주목해 주셨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개장 전에 잠정 실적 발표 이후 동시호가 상황에서는 0.3% 강보합권에서 상승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58,400원 선의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주가 역시도 1%의 플러스권으로 82,500원 선, 디램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4분기 어닝 쇼크 주가에 선 반영했다는 관점 될 수 있을까요? 악재 오히려 시장에 이 종목들의 악재가 오히려 좀 부담을 떨치는 호재격으로 반영되는 듯합니다. 다만 남아있는 적자 이런 부분들은 또 시장에 또 어떻게 녹아날지가 관건이겠죠. 어제 좋았었던 그동안 이번 주에 좋았었던 웹툰주 가운데서 미스터 블루가 급락 호가가 나옵니다. 26%까지 급락이고 핑거스토리는 또 4%의 플러스권으로 호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 특징적이고요. 또 어제 두바이 D3상 관련해서 올랐었던 이 건설주들이 일제히 또 급락을 합니다. 금호건설, 삼광토건, 또 성도 ENG, 한미글로벌, 수산중공업 등이 5%에서 7%까지 낙폭을 보여주면서 하락 호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서 크게 움직이는 종목 현재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도 대형주의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또 어제 강했었던 교육주의 오늘 시세에 양호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주에 이어서 배당락 보인 이후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주는 걸까요? 교육주의 주가 메가MD가 11%, YB엠넷이 13% 급등의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성과 웅진 싱크빅, 애니능률, 비상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장을 알려드립니다. 1월 6일 금요일장 오프닝 벨 울렸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고용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 1%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서 민간 부분 고용과 임금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감소했습니다. 금요일장에 고용 보고서 발표 앞두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런 양호한 고용 지표, 뜨거운 고용이 연준의 긴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미국장에 녹아들었습니다. 부동산 신탁이 하락했고요. 또 인터넷과 건설주가 하락을 하면서 금리 인상의 피해 주식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반대로 에너지와 항공, 비철금속이 상승을 하면서 중국의 리오프닝 모멘텀은 살아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과 친환경, 이들이 과정 속에서는 일단 노이즈를 좀 소화를 하지만 큰 방향성에서는 멈출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낙폭과대 이후에 시장에서 펀더멘털과 주가의 괴리가 크거나 또 재료가 노출되는 종목들이 크게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하는 등 변동성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수가 상승으로 방향을 틀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와 또 긴축이 시장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개장 전에 삼성전자의 4분기 어닝 쇼크 발표, 오늘 시장 개장 상황 지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양대 지수 하락 출발인데요. 미국장 대비해서는 낙폭이 제한적이고요. 또 시초가보다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시초가 0.5%로 출발했다가 0.46%까지 낙폭을 줄이면서 2254.31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 이틀 연속의 하락입니다.
0.52%가 하락하면서 시초가보다 낙폭을 조금 더 늘리고 있고요. 676.4포인트 선의 호가 상황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양대 시장의 수급 알아볼까요? 기관 쪽에서 양대 시장 매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한적인 낙폭에 있어서 개인과 외국인이 기여를 합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5거래일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61억 원어치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3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81억 원의 순매수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7거래일째 매도를 하는데요. 245억 원어치의 매도 규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수급 업종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요. 오늘 기관이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죠. 전기전자와 금융 서비스 업종 위주로 매도를 하는데 이들 섹터에 대해서 외국인은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는 쪽은 운송장비와 화학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전기전자, 철강, 금융 서비스, 통신 순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반대로 외국인 쪽의 매도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7거래일째 외국인의 매도 코스닥에서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 60억 원어치를 팔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3거래일째 매도를 합니다. 36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 개인 쪽에서 3거래일째 매도로 대응하면서 117억 원어치의 매수세가 시장에 흘러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출발 상황에서 환율 동향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입니다.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5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1274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는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약보합으로 0.3%의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업종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하락 주도하고 있는 쪽은 섬유 의복 업종인데요. 2% 넘게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두바이 관련주로 움직였었던 인디에프가 7%까지 급락하면서 섬유 의복 업종 하락을 이끌고 있고 FNF도 3%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건설 업종 1.25% 하락이죠. 두바이의 이런 세계 3대 도시로의 도약 10년간의 계획 발표, 이 일경원이라는 수치가 목표일 뿐이다라는 관점에서 장외 시장에서 급락했었던 두바이 관련 주식들 오늘장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건설업종의 하락, 그 가운데서 오늘 우선주의 하락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남광토건뿐만 아니라 또 이 두바이 관련이 없는 종목군도 하락이 좀 나옵니다. 금호건설과 태영건설 5% 넘는 하락입니다. 의료정밀 기계업종 나란히 하락세를 띠고 있고요. 오늘장에 상승하는 섹터는 전기전자입니다. 악재를 노출시키고 나서 올라가는 IT주 눈에 띄고 있고요. 삼성전자 동시호가보다 지금 상승폭이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0.8%의 오름세를 삼성전자 기록하고 있고요. 전기전자와 비금속 광물업종 등이 오늘장에 상승을 띠고 있는데요. 철강 금속업종까지 세 가지 업종이 오늘장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형주 동향 양대시장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혼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락하는 쪽에서는 FNF와 롯데케미칼,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솔루션 눈에 띄고 있는데요. 1%에서 2%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H&M까지 하락하면서 조선해운주의 약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관련해서 LG에너지솔루션 1.5%의 낙폭, 오늘 섬유 의복업종 하락세에 띄고 있습니다. FNF 13만 2천 원에서 2%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선주의 하락 전체적으로는 일단 눈에 띄고 있고요. 상승하는 쪽 보시면 오늘 소비재 가운데서 화장품은 좋습니다.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1%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면 중국 관련한 리오프닝 주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눈에 띕니다. 오늘 아모레퍼시픽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나왔고요. 중국 방역 완화에 대한 수혜 분석이 됐습니다. 1.5%의 상승이고요. 삼성전자 신한지주, LG 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스, IT와 금융주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들 혼조 양상인데요. 그 가운데서는 그래도 좀 상승이 눈에 띕니다. 코스닥에서는 원익 QNC, BH, 원익 IPS 등
이 IT의 소재와 장비 또 애플 관련주까지 일제히 상승하면서 2% 넘는 오름세를 띠고 있고요. 또 DDR5 관련해서 심텍 1% 후반, 하림지주와 서진시스템 같은 이런 음식료와 5G 관련주 쪽도 상승을 띱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장도 1.6%의 오름세 나오고 있고요. 넥슨게임즈 1.6% 상승하고 있습니다. KMW까지 오르면서 5G 통신 장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오늘 바이오주의 낙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현대바이오, 레고캠 바이오인데요. 하락을 주도하고 있지만 낙폭이 크진 않고요. 2% 내외의 낙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좋았었던 엔터주들 차익 실험 매물 봤는데요. SM과 YG엔터 1%대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어떻게 볼까요? 먼저 대형주 동향부터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예, 오늘 뭐 제일 눈에 띄는 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거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거는 뭐 이제 뭐 감사는 안 한다.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할 수 있지만 SK하이닉스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반도체 쪽에 저점은 나온 건가라는 이제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59,300원 위로 올라가면 61선 위쪽을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같은 장에서 삼성전자가 59,61선을 회복을 한다. 이런 거는 상당히 심리가 굉장히 반도체 쪽으로 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런 지붕을 지금 돌파를 해내고 있어요. 이런 지붕이 단기 지붕이 돌파가 됐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것까지 돌파가 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는, 뭔가 좀 심리가 더 이제 탄력이 있게 붙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려면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요. 어쨌든, 요번에 나왔던 51,800원이 이제는 저점이라는 인식은 이제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렇게 하방 지지가 되는 형태가 된다면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하방 지지가 좀 형성이 된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좀 보이고, 오늘 삼성전자 움직이는, 보통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이후에는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는 특히나 네.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3분기는 괜찮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3분기, 4분기가, 그렇고,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지금 매수 심리가 좀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오늘 주가까지 좀 봐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마감이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침에는 뭐 긍정적이다 보이고, 삼성전자가 또 그 SK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다른 이제 대형주들도 나쁠 수가 없죠. 이제 현대차도 뭐 상승권 양봉 돌리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 올라가고 있고, 요즘에 보면은 그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이 반도체하고 뭐 자동차 사고, 은행주 사고 이랬거든요. 근데 은행주들도 뭐 괜찮은 것 같고, 특이하게 위쪽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은 코스피 쪽에서는 많이 보이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좀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코스닥보다는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더 대형주 쪽에서 보면 좀 더 좋은 것 같고, 코스닥 쪽도 보면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괜찮아요. 리노공업, 뭐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들, 원익 IPS도 2%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 주면서 반도체가 시장 전체의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최현주 전문가님, 삼성전자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실적 부진하게 발표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름세를 기록하는 건 반도체 바닥론에 시동은 걸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바닥론이라기보다는 외국인들의 이틀간의 300만 주 순매수가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샀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실적에는 뭐 나쁜 거는 알려져 있다. 지금 컨센서스는 오늘 4분기 영업이익이 뭐 7조 7천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뭐 4조 원 때문에 뭐 어닝 쇼크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외국인들은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사들어간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지수는 오늘 소폭 플러스를 보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 예상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대형주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한다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은 아직까지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물론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뭐 삼성 SDI 이런 쪽으로는 접근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월 27일 날에 지금 우리 사주 보유예수 물량도 풀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조금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러면은 결국엔 시장을
지금 주도하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하니까 반도체 장비주들이 차라리 더 낫다.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뭐 원익현시, 동진세미캠 뭐 이런 종목들 상당히 시세가 좀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뭐 반도체 장비주들은 현재 뭐 반등 구간에서는 이쪽으로 결국에는 수급도 훨씬 낮고 이쪽을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소부장 쪽을 주목하자. 예, 소재, 장비, 부품까지 IT주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관점 접근해도 늦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반도체의 실적 받아놓음에 대해서는 아직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장의 테마주는 또 새로운 테마가 움직이죠.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관련주들의 움직임, 지금 상승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나경원 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이 나경원 부위원장이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급박한 골든타임의 시점이고 그래서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낳으면 대출 원금을 탕감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젤이 11%까지 급등을 하고요. 삼성출판사 캐리소프트가 7% 넘는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웅진싱크빅, 대교까지 나란히 4%에서 5%까지 상승 탄력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번 주 뭐 여러 가지 감세 정책도 발표를 했고 또 지금 위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방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MR에 대해서도 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관련한 원전 움직임은 크게 보이지는 않고요. 저출산 관련주의 강세가 도드라집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저출산주 어떻게 볼까요? 예, 뭐 출산 부분, 우리나라 지금 인구 감소 부분은 너무 심각한 상황이죠. 거기에 대한 정책이 꼭 필요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저출산 관련주들, 뭐 유아교육, 또 뭐 육아 쪽의 관련주들, 뭐 오늘 아가방 컴퍼니도 좀 움직이고 하는데, 근데 이게 뉴스가 나올 때 단발성으로 움직이지, 이 부분이 뭐 엄청나게 추세적으로 움직일 거냐 하면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나경원 씨가 했던 건 셋째 낳으면은 빚을 원금 탕감해준다, 뭐, 이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현실성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은, 사실 그 주가랑은 별로 관계가 없죠.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어제 얘기하고 오늘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시세를 좀 지킬 가능성은 있지만, 오늘 오후나 내일쯤 해가지고는 아마 좀 매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테마성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저출산이 우리 경제의 그 위기의 핵심은 맞지만 현재 테마로서만 해석을 하겠다라는 의견이신데요. 교육주의 강세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윤 대통령이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교육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교육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어떤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IB 김영이 25%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YB 엠넷 19% 강세, 메가 MD도 16% 급등세를 띠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교육주 가운데서 아까 개장 전에도 다 눈에 띄었었는데 아이스크림 에듀, 캐리소프트 10% 내외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교육까지도 상승을 하네요. 최현주 전문가님, 교육주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단기 테마고요. 저는 이런 쪽은 오르면은 매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윤 대통령이 이렇게 민영화 얘기하면 사교육 강화인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보지는 못해가지고 그래서 움직이는 건가? 국가가 일단 교육을 독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사교육 강화인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모르겠고, 예. 일단은 저는 저출산 테마랑 같이 보고 있어요. 일단은 오르면 팔고 그래야 된다. 테마는 저는 그냥 테마일 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교육주 한참 동안 좀 많이 쉬었는데 이제서야 조금 움직이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추세의 전환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출산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나경원 씨가 그런 원금 탕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다고 어떻게 신혼부부나 결혼할 사람이 갑자기 애를 더
낳는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뭐가 부족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쪽은 그냥 올라오면 매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보고 전 미네르바 스쿨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뭐 기업 차원에서 만드는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마 쪽으로 교육과 저출산은 두 분께서 해석을 해주셨고요. 5G 관련주의 상승세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높지는 않습니다. 대한광통신 그리고 KMW, 솔리드 1% 내외 오름세고요. 옵티코어와 웨이브 일렉트릭, 이노 인스트루먼트 이런 종목들이 3에서 4%의 상승인데요. 5G 통신 장비 흐름 어떻습니까? 신기수 전문가님? 5G 통신 쪽이 움직이는 이유는 이제 실적 기대 때문에 움직였죠, 지난번에. 그다음 시장 안 좋고 하니까 이제 같이 빠졌는데 실적 기대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 살아있죠. 그래서 뭐 대장주인 HFR이 많이 지금 빠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들어올 만한 구간까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HFR 실적 계속 좋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실적 대비해서 지금 사실 그 5G 종목 중에서는 상당히 좀 밸류가 낮은 상태고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종목도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태고 이노와이어리스는 많이 빠지지도 않았네요. 뭐 KMW나 솔리드도 올해는 실적이 늘어갈 걸로 뭐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5G 쪽은 이렇게 이 정도 빠지면은 또 반발 매수가 들어올 것 같고요. 뭐 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 지금은 뭐 들어오다 브레이크 걸리는 정도니까 어느 정도 좀 하방이 좀 단단해지면은 또 들어가가지고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올해는 5G가 뭐 양치기 소년으로서 시장에서 인식이 되다가 저는 올해는 좀 어느 정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숫자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5G 종목들은 많이 빠졌을 때는 들어갈 수 있다를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장에 인공지능과 로봇주가 나란히 상승을 하는데요. 데이터 솔루션 14%, 셀바스 AI, 모아데이터 나란히 10% 내외고요. 코난 테크놀로지와 RF세미, 마인즈랩, 로볼로보, 솔트룩스 등이 3%에서 4%,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 가까운 상승으로 48,350원 선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CS2023에서 지금 가장 큰 전시관을 차지한 게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이런 어떤 복합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초연결 시대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AI가 필요하고요. 또 그 어떤 도구 차원에서 로봇 역시도 도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모습이죠. 또 여기에 미국의 PC 업체 델이 중국산 반도체를 2024년까지 퇴출한다는 이슈도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뭐 데이터 솔루션이나 오픈베이스 등의 종목들이 또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데이터 솔루션의 강세 돋보이고 있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AI 관련주, 로봇주 어떻게 보실까요? 뭐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사람을 대신하겠죠. 지금 뭐 인건비도 워낙 좀 많이 오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을 뭐 선호하고 무인 자동화 시스템도 선호하는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그거에 대비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을 투자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결국에는 인구 감소 뭐 그런 것 때문에 로봇이 더 많이 쓰일 것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테마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뭐 시장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로봇 같은 경우는 계속 주도 업종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뭐 아까도 좀 로봇 말고 또 어떤 거 얘기해 주죠? AI 관련주. AI 관련주도 뭐 한동안 주목을 좀 받았는데 오늘 다시 주목받는 모습인데 뭐 이런 쪽이야. 계속적으로 미래 성장 산업이니까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RA 관련주가 또 있습니다. 에코 플라스틱이 오늘장에 상승 출발한 이후에 탄력이 좀 둔화되긴 했는데요. 9.7%까지 강세를 기록하다가 현재는 6%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IRA 관련해서 미국의 조지아주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에코 플라스틱도 조지아주에 2,600억 원을 투자해서 전기차 부품 공장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어제장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 내용인데 어제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이 종목이 어제 이 소식을 개장 전에 내놓았거든요. 근데 오늘장의 탄력이 좀 높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동차랑 관련이 있다면 아무래도 자동차 쪽이 올라갈 때 이 종목도 뭐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뭐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제 급하게 잡아 올리기에는 뭔가 수급이 좀 여의치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자동차 쪽에는 오늘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 부품 쪽들이 다 올라가는데 뭐 위아, HM만도,
뭐 다 이제 빨간색들이 좀 들어오는데, 자동차 쪽이 일단 점유율이 미국 쪽에서 점유율이 좀 두 자릿수가 됐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죠. 그 자동차가 작년에 되게 잘했어요, 사실. 예. 근데 올해는 이제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그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감 대 생산 차질 완화에 대한 기대, 이 두 가지를 본다면은, 물론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크긴 합니다. 하지만, 생산 차질이 점점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 아직까지 100% 완화된 것도 아닌데,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하방은 좀 잡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현대차라든가 이쪽에 뭐 자동차 쪽에는 뭐 하방은 좀 잡은 것 같다. 근데 이제 상방으로 올라가기에는 IRA 요번에 뭔가 좀 그 리스용 자동차 쪽에만 풀어준 거 이게 사실 기대에 차지 않아요, 사실. 기대에 차지 않고 또 이제 경기 하방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끌어올리기에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현대차나 자동차 쪽이 뭐 기간 조정 형태를 좀 보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관련된 뭐 에코프로 저기 에코플라스틱이라든가 자동차 뭐 관련 부품주들도 결국에는 뭐 그렇게 크게 썩 강하지 못할 걸로 보고 있고 한동안 좀 1분기, 2분기 중반 정도까지는 좀 현대차 기준으로 한 17만 원까지 올라오면은 많이 올라오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바이오주 중에서 오늘 뭐 휴마시스 이건 개별 재료가 있는 종목이고요. 급등 이어집니다. 삼일약품, 삼일제약도 4%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는 IT 흐름 좋습니다. 부품 가운데서 하나머티리얼즈 4%까지, TSE도 2% 넘는 상승 탄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올랐었던 제주은행은 또 5%의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아까 동시호가에서는 상승이었는데 지금 움직임 한번 살펴볼게요. 0.25% 소폭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동시호가 이후에 움직임 쭉 살펴보셨고요. 건설주만 한 가지 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현주 전문가님, 오늘 뭐 어제 두바이 관련해서 좀 재료 나오고 나서 오늘은 좀 식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예상을 웃돌 것이다라는 분석이 증권사에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4분기부터 건설주에서 좀 실적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건설주에서 실적을 바란다는 건 지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두바이 얘기, 뭐 중동 얘기로 건설주가 움직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역시 국내에서 뭐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영향이 있고, 그리고 뭐 금리 인상의 대표적인 피해주였기 때문에 뭐 그런데 지금 일단은 미분양에 막기 위해서 정부가 대규모 DSR만 빼고 DSR만 빼고 다 풀었어요. 규제라는 규제는 다 풀고. 지금 제가 저번에도 대우건설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우건설은 액면가가 500원이 아니라 5,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000원이에요. 주가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그리고 영업이익 적자가 안 나오는데도 뭐 건설 경기에 대한 우려,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뭐 고금리 피해, 지금 뭐 부동산 PF 리스크, 뭐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지금 액면가 밑으로 내려가 있고, 뭐 앵커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일단 증권사 전망이 있는데 그건 나와봐야지 아는 건데, 하지만 적자는 안 나올 것으로 당연히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지금 액면가 미치면은 그 여전히 대우건설은 싸다라고 보고 있고, 뭐 현대건설, GS건설도 싸기는 싸지만은 대우건설보다는 뭐 못하다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건설주는 부동산 규제를 다 풀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서 지금 바닥에서 조금 양봉이 나오면서 좀 돌아서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네.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이걸 지금 현재 큰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짧게 호텔신라 신고가 보겠습니다. 신고가 경신 이후에 탄력 둔화되고는 있긴 한데 오늘 뭐 중국 수혜로 증권사 목표주가 상향이 있었고요. 원래 100배 넘는 PR이었던 종목인데 12개월 예상 PR로 20배로 낮춰지고 있거든요. 실적 전망 좋아집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중국 관련주 오늘 또 관심 있게 보실까요? 중국 관련주들 좀 눌렸으면 좋겠는데 계속 예. 뉴스가 좋은 뉴스 나오면서 지금 안 눌리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신규 진입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 보고 있고, 지금 보유자의 영역, 저는 신규 진입은 조금 상방에서 뭐 적어도 한 10% 이상은 좀 조정이 좀 들어올 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올라가는 부분 뭐 나쁘진 않지만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 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요. 장중 내내 오름세를 이어갑니다만 탄력이 좀 둔화됐습니다.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환시장 분석해 주시죠. 네, 우선 4.9원 상승한 1274.3원으로 개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1270.5원으로 좀 하락 출발했습니다. 금일 달러와 가치는 아무래도 견고한 고용지표와 실물경제지표의 연준 매파적 행보를 강화하면서 상승 출발했고요. 엔화는 미일금리차 확대 및 구로다 총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고수 발언에 의해 하락했고, 상품 통화는 유가가 반등하고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부분적으로 해제하자 상승했습니다. 대부분 달러의 강세에 밀려 유로와 파운드화도 약세를 보였는데, 위안화만이 중국 리오프닝 기대 속 달러 강세에도 상승하며 반대적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걸 바탕으로 금일 환율 좀 전망을 해보자면, 견고한 고용지표에 근거한 긴축 경계심에도 넌 US 통화들의 낙폭 회복 흐름이 예상되면서 제한된 하락세를 보일 전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민간 고용지표의 호조는 타이트한 고용, 임금 상승 압력 고조, 고물가 연장에 따른 연준의 긴축유지 강화 등의 로직을 통해서 달러 강세 재료로 활용 가능하지만, 또한 최근 메타 등의 빅테크 기업에서 이탈된 인원들이 빠르게 재취업하고 있다는 현상도 이를 지지하고 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환율 상승 압력은 점차적으로 약화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원인으로는 세인트루이스 블라드 총재의 발언이 유의미하다 보고 있는데요. 블라드 총재는 이미 충분히 긴축적 환경에 도달했다고 발언하면서 긴축 경계감에 따른 달러 상승 룸이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견고한 고용지표가 경기가 연착륙하는 데 일조할 수 있고, 경기 연착륙 상황에서는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일각의 주장 역시 일리가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일 견고한 고용지표에 따른 달러 강세 압력은 점차 희석될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달러 강세 압력에도 리오프닝 기대에 따라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 역시 위안화 프록시 통화인 원화의 강세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 판단하고 있으며, 금일 환율이 1270원 하단 테스트를 진행하고 초반 중심 등락을 예상하는 근거입니다. 이에 따라 금일 환율 레인지를 전망해보면 1267원에서 1277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보다는 위를 좀 더 그래도 높게 주셨어요. 원 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달러화가 피크아웃 됐다는 관점, 연준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예측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의 1270원 선 테스트 예상합니다. 오늘 전략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여전히 지수는 좀 갇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주 오늘 이제 고용지표 발표하고 CPI 발표한 이후에 시장 방향성 결정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예. 단기적인 반등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일단은 어제 코스피 차트 한번 보시면은 어제도 11선에 저항을 받고, 오늘도 11선에 양봉은 지금 현재까지는 양봉이 나오고 있지만 11선에 저항. 저는 결국에는 안전하게 확인한다면은 11선 위에 있을 때가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좀 주식을 좀 편입을 확대하기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음 주 초까지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지수 상승이 조금 더 나와가지고 다음 주 초 정도나 오늘 상승이 좀 더 강하면 일정 부분 현금 챙겨도 저는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지수 흐름이 나쁘지 않고 종목별로는 또 굉장히 급등하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 시점에 1월 효과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두 분은 굉장히 지금 이번 주 내내 굳건한 의지, 전략을 보여주십니다. 확인한 이후에 대응하자,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자는 의견이신데, 신기수 전문가님 마찬가지시죠? 예, 아까 장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 여전히 저는 이제 계속해서 관망, 그리고 이제 적어도 오늘 고용보고서까지는 일단 봐야 되고, 다음 주 CPI도 있고, 만기일도 있고, 1월 효과 이런 거 크게 바랄 것 같지 않고요. 어쨌든 미국 시장이 움직여야만 우리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 지금은 이제 좁은 박스권, 종목별 플레이만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도 괜찮잖아요.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 나오고 IT 소부장 이렇게 잘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행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야지, 예. 이제 시작이다, 이제 바닥이다, 간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행이다 그러면서 그냥 보고 있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조급해지지 마시고요. 다음 주부터 1월장 잘 시작하셔도 늦지 않다는 관점입니다. 연준에서 집중하고 있는 고용지표 주목하자는 의견 두 분 모두 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